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홍안 화수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안은 미녀를 뜻하고요. 화수는 화근이란 뜻입니다. 즉 미녀로 인해서 벌어진 나쁜 일, 이 정도 뜻인데요. 중국 역사서에 보면 왕조가 망하거나 한 제왕이 몰락할 때 항상 미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녀에게 죄를 묻는데요. 그것을 바로 홍안 화수라고 합니다. 홍안이란 말이 미녀를 나타나게 된 것은 한서에 한무제의 미모를 갖췄던 부인인 이부인을 표현할 때 홍안이란 말을 쓰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안 화수에서는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가 당나라 때 그 유명했던 양귀비를 들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극성기, 그러면 당현종 때의 개원의 치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현종 개원 치세 마렵에 당현종이 자기 아들인 수왕의 비를 드릴 때 보니까 자기 아들의 부인인데 너무너무 예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혼을 시키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양귀비입니다. 양귀비에 얽힌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양귀비는 약간 풍만하고 또 성적 매력이 뛰어났던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다른 비빈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자리에서 봉황인 나를 너희 같은 작은 참새들이 어찌 이해하겠느냐. 아마 잠자리에서 남자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양귀비한테 빠졌던 당현종은 결국 정사를 게을리했고 나중에 알록산의 난을 불러일으키면서 극성기에 이르렀던 당나라가 급격히 몰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양귀비를 일컬어서 홍안 화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극적인 사례를 보면 제왕과 얽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명나라 마렵에 명이 기울 때에 청나라를 맡고 있던 관문이 산해관입니다. 굉장히 험준한 성이어서 청나라가 도저히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지켜주던 관문이 산해관인데 그 산해관의 총병이 바로 오삼계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삼계는 상당히 뛰어난 무장이었는데요. 그가 아끼는 애첩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진원원입니다. 진원원이란 여자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췄던 그런 가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한테 갔던 여자를 이 오삼계가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요. 북경에 놔두고 왔던 부인이 당시에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북경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진원원을 이자성의 부하가 빼앗아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삼계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서 자기 여자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결국 산해관의 문을 열어주면서 청나라 군대를 들어오게 하고 청병과 함께 남아있던 이자성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자성이 세웠던 대순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아내를 되찾는데요.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죠. 이때 쓰였던 말도 역시 홍안 화수였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라 거랑의 부인이었던 말희, 그리고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었던 주왕의 부인 달기, 그리고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의 부인 포사,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춘추 시대 때 4대 미녀 중에 하나인 식규, 그리고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귀에 익숙한 여자인 서시, 이런 여자들이 홍안 화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왕을 몰락으로 이끌었던 여자는 누구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양귀비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양귀비는 나라를 망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한 시대를 종결짓게 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조비언인데요. 조비언은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고 실제 기록에 보면 춤을 무지무지 잘 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예전에 발이 작은 여인을 높게 쳤는데요. 이 여자의 발이 얼마나 작은지
굉장히 거대한 장정,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발이 작았는데요. 한 성제가 조비연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비연과 한 성제 사이에 애가 없었습니다. 이 황후는 모름지기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조비연이 자기 동생, 조비연 못지않게 미녀였던 동생을 황제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결국 자매를 전부 다 자기 비빈으로 맞아들이는데요. 그 여자 이름이 조합덕인데 조합덕도 미녀 중에 미녀입니다. 다만 조비연과 달리 조비연은 호리호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합덕은 양귀비 스타일의 약간 풍만한 스타일의 미녀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있어서 한 성제가 가장 만족감을 느꼈던 여자가 바로 조합덕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비연과 자리가 적어졌고요. 조합덕과 이제 많은 날을 보내게 되는데 조합덕이 이 황제를 더욱 만족시키기 위해서 체움제와 정력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력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서 한 성제가 죽게 되는데요. 조비연과 조합덕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두 여자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척이었던 왕망이 한 나라를 뒤집고 신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조비연과 조합덕의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 역사에서 홍안 화수라고 해서 미녀들에게 나라가 망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녀 때문에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을까요? 사실 하나라 거랑의 부인 마리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거랑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나라가 망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마리 때문에 망했다 이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은나라 주왕의 총비였던 달기의 경우는 주왕이 굉장히 잔인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지켜본 죄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달기가 특별히 주왕을 망하게 했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주의 유왕의 부인 포사는 조금 다릅니다. 포사의 경우에는 주왕이 이 여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무리수, 예를 들면 가짜로 봉화를 올려서 제후들이 천자를 보호하러 오도록 이렇게 조치함으로써 결국 진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도 오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포사는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녀들, 방금 말씀드렸던 양귀비나 조비연이나 조합덕이나 그리고 진원원 같은 여자들은 본인들의 죄라기보다는 남편들, 즉 제왕이나 장군들이 이 미녀들에게 빠져서 결국 정사를 게을리하거나 미녀를 찾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일을 벌인 것이지 미녀들 때문에 왕조가 망하거나 제왕이 몰락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안, 화수란 그걸로 특징 지어지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서진의 가남풍, 그리고 청조의 서태후, 그리고 서한시대의 여태후,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남진의 장여화, 그리고 북제의 풍서령 같은 여자들이 주로 홍안, 화수로 꼽히고 있지만 저는 그 여인들에게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녀를 보고 반하지 않는 남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들이 정사를 다루고 나서 저녁에 미녀들과 환락을 즐기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락이 지나쳐서 그 다음날 조회에 나오지도 않고 정사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왕의 잘못이지 미녀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홍안, 화수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